안녕하세요.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매 일지랑 당일 거래대금 순위 3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7번 아이언 패턴은 그 양매매윤 주식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입니다. 그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을 압축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 패턴이 7번 아이언 패턴이고요. 이 7번 아이언 패턴은 이 5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나온다는 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일진전기라는 종목 짧게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매매를 했고요. 차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위 32 종목은 CR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CR홀딩스에 제가 메모를 해놨더니 네, 조선내화라는 종목이 이렇게 기업이 분할되면서 새롭게 이제 상장되어서 출발하는 종목이죠. CR홀딩스라는 종목 7번 아이언 패턴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강력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 구간 있죠. 여기는 저희들이 관찰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최종적으로 당일 3가지 고정지표 전일 고가, 피봇, 목표 고가, 피봇 목표 고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마크 목표 고가는 제가 표시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봇 2차 저항선 요 3가지를 상승 70억 이상 들어온 그 시점 이후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고, 돌파 이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가 이 상승했던 여기를 기준봉 또는 기준 마디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흐름들이죠. 상승 흐름. 여기를 재돌파하는 그 구간에 타점을 잡고 돌파 매매로 들어갑니다. 자, CR홀딩스라는 종목은 여기가 여기를 돌파를 하는 피봇 2차 장선 여기 그냥 뚫을 때 들어가도 조금 빠르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뭐 몸통 끝 종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거의 비슷하니까요. 이때 들어가는 건 7번 아이언 패턴 기준에서는 맞지 않죠. 예, 여기 기준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이 서고 그 기준 이후 눌림을 받고 눌림이 어디까지 멈추는지 확인하고 눌림이 멈췄다면 하락이 멈췄다면 재차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앞에 기준이 되었던 그 부분에 멈추었던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거죠. 자, 5가지 패턴 중에서는 22평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약간 데드크로스 내는 듯한 터치 패턴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큰 상승은 없었네요. 아직까지 이 앞부분에 대한 저항이 조금 버거웠던 것 아닐까, 그냥 단순히 예상해 봅니다. 이게 뭐 거래 대금이 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면 좀 더 상승은 가능했을 것 같고요. 29위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전일 고가 아래에 있습니다. 삼성 SDI도 전일 고가가 화면에 보이지 않죠. 일봉상으로도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당일 돌파 매매 적당하지가 않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는 갭으로 25%나 시작 출발을 했던 종목이라 이런 부분은 눌림이라고 본다 손 치더라도 여기를 돌파로 가본들 상한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종목. 여기는 패턴을 보기가 좀 어렵다. 한미반도체는 전일 고가 아래에서 움직였죠. 네, 어제 캔들을 못 넘었으니 적당하지 않았다. 25위가 일진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일진전기는 오전에 이렇게 전일 고가까지 살짝 돌파해주는 상승 나왔다가 자, 여기 다시 눌러지죠. 하락하다가 22평 위에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 이 재차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들어오면서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어디까지 상승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기준이 딱 여기까지만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락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 하락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 오늘은 전일 고가까지만 하락을 하고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없지만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5위평이 22평 데드크로스 하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 하는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갑자기 몰려드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그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상승의 끝부분 고가를 보셔도 되고요. 네, 몸통 저는 대체로 몸통 끝을 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서 올라갑니다. 한 개 더 올라가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승이 멈추고 다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피봇 2차 장선과 전일 고가, 제가 이제 피봇 2차 장선만 계속 돌파를 강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고정지표 세 가지가 전일 고가, 디마크 목표 고가, 그리고 피봇 2차 장선 세 개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고정지표 중에 피봇 2차 장선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 고정지표 중에 가장 높은 가격 자리에 있는 것이 피봇 2차 저항선입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전날 고가, 시가, 뭐 종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곱하기 빼기 뭐 나누기 하고 해서 계산하는 공식인데 세 가지를 다 표시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종목 가격 차트 설정 들어가서 디마크 목표 고가까지 고가, 전일 고가, 2차장, 디마크 목표 고가 세 개를 설치해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디마크 고가, 전일 고가, 피봇 2차 장선 세 개가 표시가 되지만 항상 피봇 2차 장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즉 당일 고정지표 세 가지를 다 뚫는다는 건 결국 궁극적으로 피봇 2차 장선을 뚫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기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기준 마디, 기준 봉, 기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일 고가가 기준 상승, 기준 마디, 기준 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일 고가가 디마크 고가보다 더 높죠. 어제가 음봉이어서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어제가 양봉이었죠. 그러면 오늘은 전일 고가 위에 캔들을 좀 더 좁혀볼게요. 왜 안 줄어드냐? 야. 줄여라. 네, 이거는 좀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일 고가보다 디마크 고가가 높고 피봇 2차 장선이 제일 위에 있죠. 항상 조금 전에 제가 일진전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신성델타테크는 점상입니다. 그죠? 점상 이후 하락했다가 다시 돌파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상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하면서 70억 이상 들어왔죠.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기준 상승의 끝 지점, 종가 기준, 몸통 종가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5가지 패턴을 가지고 상승하면서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빨간색 캔들 돌파는 딱히 무슨 패턴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죠. 이 상승은. 그렇죠? 그래서 다음 상승 12평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승, 여기가 S 패턴으로 5위평이 S 패턴으로 돌아 나가는 상승이 보였습니다만은 오전에 이 고가 부분에서 막혀버렸죠. 그래서 고가 돌파를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라면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 거고요. 몸통 돌파를 생각하셨던 분은 들어가셨겠지만 크게 큰 이득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앞부분에 산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LG화학, LG화학은 그냥 바코드, 그죠? 또 굵은 캔들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이런 굵은 캔들들이 보이면 좋은데 짤막짤막하게 바코드로 하락하는 모습 일봉에서도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DX, 지금 포스코 쪽이나 배터리 쪽은 지금 다 하락하고 있죠. 오전에 이렇게 큰 연속으로 상승이 보였습니다만은 전일 고가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 전일 고가 자체가 보이지 않죠. 이건 그냥 하락이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전일 고가만 보이죠. 전일 고가 아래에서 하락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까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전에도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거기서 막혀버리고 고점도 막히고 몸통도 막히고 그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셀바스 AI도 이렇게 고점 돌파 없이 그냥 횡보로 마감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전에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면서 세 번째 캔들까지 1차 VI가 여기서 발동됐나 보네요. 갭이 보이네요. 여기까지 해서 2차 장선까지 돌파를 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상승의 가격 여기가 되고 여기 이후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지. 자, 5위평까지 조정을 받죠. 5위평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재돌파를 하는데 멀리 못 갔네요. 그쵸? 여기도 5위평 딱 깔끔하게 해주면 좋은데 꼬리 달고 또 올라가는데 이것도 무슨 연유에서든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저항대로 작용을 했나 봅니다. 요 고점입니다. 요 파란색 라인은 오늘의 고점 이렇게 걸려져 있네요. 여기서 매매를 하셨더라도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LS 전선 아시아가 오늘 조금 돈도 많이 들어오고 모양도 이쁘게 나왔죠. 오전에 여기가 그렇죠. 이미 2차 저항선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거래대금만 3분 70억 이상 들어와주면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기준봉 또는 기준 상승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죠. 자, 상승이 멈춘 거를 확인을 하면 상승이 멈춘 것을 확인을 하면 그 상승이 멈춘 이후 어디까지 조정받는지를 봅니다. 자, 5위평이 12평을 살짝 데드크로스 냈습니다만은 어쨌든 12평의 지지를 받은 거와 거의 흡사하게 다시 재차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를 두 번째 양봉이 돌파를 하죠. 시가에서부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큰 상승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상승이 나온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패턴 중에서는 12평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5위평 S 패턴으로 올라간 7번 아이언 패턴이었습니다. 전형적이죠. 요런 것만 하루에 장 초반에 만나시든 장 중간에 만나시든 장 후반에 만나시든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이구산업 보시겠습니다. 이구산업도 시작이 피봇 2차 저항에서 시작을 했고 거래대금이 그룹핑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여기 음봉 두 개가 이제 상승이 끝이라는 거를 보여주듯이 여기가 상승 기준 상승 기준 봉의 끝 마디 기준 상승 마디의 끝 기준 봉의 끝 기준 상승의 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하락이 이렇게 보니까 피봇 2차 장선까지는 가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22평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지만 여기 살짝 돌파하는 것 같네요. 돌파했죠. 얘는 사실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22평 타고 이렇게 좀 가는 경우 가끔 이렇게 한번 여기 부분을 확인해 보는 듯한 느낌의 페이크 같은 어떤 그런 돌파해서 상승하기에는 거래량 부족 그런 모습이 조금 연출되고 다시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종목을 가졌다면 다른 종목을 만나셨을 거고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지켜보셨다면 다시 여기서 22평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승 여기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거 보고 뭐 여기 이 캔들에서부터 뭐 잡아 들어가셔도 이만큼의 상승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은 이렇게 이후에 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부분 패턴 다섯 가지 패턴은 뭘로 볼까요? 22평 터치 패턴으로 볼까요? 22평 이탈 안 했으니까 5위평이 22평을 두 번 터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살짝 짝꿍댕이 W 그림 같기도 하고요. 원익 P&E도 오전의 상승이 굉장히 높았죠. 여기가 22%까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놀았죠.
자, 피벗 2차 장선 위에서 아예 그냥 아싸리 놀아주면 일단은 상승이 어디서 멈추느냐를 확인하고 여기서 멈췄네요. 그리고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두 번째 스텝을 봅니다. 피벗 2차 장선까지 여기서 쭉 왔지만 다시 말아 올리고 22평과 아직 거리가 있죠. 그러면서 22평 붙어서 22평에서부터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여기는 자, 앞에 2구 산업처럼 찔러주는 것처럼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래대금이 70억 이상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번 들어오면서 살짝 빠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올라가주는 모습.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네, 매수도 가능은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신 분들 22% 이상에서 들어가셨으니 뭔가 상한가라든가 뭔가 다른 거 보고 들어가셨겠죠. 되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갑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중간중간에서 탈출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요.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네, 믿고 가셨다면 상한가까지는 네,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보기 싫죠? 네이버 네이버는 전일 고가 아래에서 그냥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하락 종목이죠. 배터리 관련.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종목인데 네, 하락했습니다. 전일 고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성전기 오전에 요 캔들이 요걸 못 넘겨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단계 330 3분 70억에 출연을 했지만 세 가지 고정지표를 다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너뛰고 얘가 세 가지 고정지표를 다 돌파하는 33분봉 70억 이상 어떤 그런 거래대금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상승의 끝, 그죠? 으로 봐야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봤는데, 하락 이후에 네, 피벗 2차 장선까지 이탈해서 22평도 이탈해서 디마크 고가까지 가서 반등해서 주는 것 같지만, 야 여기서 반등이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나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올랐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돌파 매매의 매수 매도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패턴이 없다. 그렇게 볼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금양 보시겠습니다. 금양도 하락 종목이죠. LS 보시겠습니다. 오늘 LS 전선, 아시아, LS 일렉트로닉스가 전체적으로 네,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긴 하지만 자, 여기 상승 자, 3분 70억엔 떴습니다. 하지만 2차 장선 못 뚫었죠. 일단은 2차 장선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여기 100억 이상, 120억 이상 들어온 캔들인데 피벗 2차 장선을 뚫었다가 뺐어요. 되게 애매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강하게 뚫었다가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니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그럼 여기 2차 장선까지 한번 돌파 기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디까지 눌리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위평 이탈하고 12평도 이탈했다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 피벗 2차 장선을 돌파를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도 뭐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은 여기 고가 돌파해서 들어가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요건 살짝 이제 운영하시는 어떤 묘미 경험적인 부분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벗 2차장 돌파할 때 들어갔다가 여기 꼬리까지만 올라가고 부딪혀서 떨어졌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뭐 여기서. 네, 그런 거죠. 네,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봤을 때 5위평 S 패턴으로 상승해 준 모습. 네. LS 종목은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LS 일렉트로닉 한번 보시겠습니다. LS 일렉트로닉도 그죠?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살짝 뚫어줬죠. 자, 이걸 본다라면 이제 여기가 네, S 패턴으로 그죠? 딱 5위평 S 패턴 올라가는 자리이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면 높긴 한데 아 이건 참 애매합니다. 그죠? 자, 이건 감각적인 부분인데 저희 7번 아이언 패턴으로 하시는 분들 레벨 1이신 분들은
이거 애매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앞에 LS 같은 경우에는 양봉 꼬리 긴 거 거래대금도 아주 강력하게 LS 일렉트로닉은 거래대금이 이게 하락 같아 보인단 말이야. 하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끝인데 상승, 그죠?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여기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상승이다 라고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여기서 다시 한번 S 패턴을 한 번 더 줍니다. 여기는 이제 살짝 베이크 나오고요. 이렇게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행히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꼬리로 보셨던 분들, 어쨌든 이 양봉 캔들 거래대금 120억 이상 들어온 이 캔들에서 매수가 이루어지셨다면, 네, 충분히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올라가는, LS랑 비슷하게 올라가는, 요렇게 올라가는, 네, 이렇게 양봉 4개까지 하고 멈추네요. 그죠? 좀 더 올라갔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올라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손절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끝을 보고, 만약에 얘가 나 여기는 기준으로 안 잡았어, 다음번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잡을 거야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VI까지 나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VI 이후에 조정 살짝 받고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라면 그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준 봉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 상승까지. 근데 여기서 멈춰서 하락했다가 S 패턴 5가지 패턴이 어디서 발생하고 다시 돌파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죠. S 패턴. 여기는 이게 S 패턴이 아니죠. 여기가 S 패턴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하락이죠. 지수 하락의 주범들, 삼성전자, 네, 지수 하락의 주범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메코프로, 지수 하락의 주범들, 포스코홀딩스, 지수 하락의 주범들, 17조, 12조, 7조, 7천억, 7천억, 금량 4천억, 포스코 퓨처엠 4천억, 그죠? 거래대금이 이만큼씩 터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LS라든가 뭐 이구산, 원익 PNE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예전에 배터리들이 상승할 때 들어온 돈만큼 들어왔다라면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래대금 30개 종목들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는 일진전기 여기서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올라가는, 네, 사실 저 이거 몸통 돌파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꼬리도 돌파하길래 기회를 놓쳐서 놓아주려다가 꼬리도 돌파하길래 그냥 냈다 잡았다가 다음 캔들에서, 네, 일단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이렇게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자, 이렇게 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계속 무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내일 목요일, 모레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종목 매일 한두 개씩 꼭 만나셔서 원하시는 바 매일매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